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선 7기 도지사 취임 3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은 제주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앞서 준비한다는 각오로 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전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도 찾아왔습니다만 어려울 때마다 도민 여러분께서 온 마음으로 협력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 여러분의 협력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는 꼭 살아보고 싶은 꿈의 도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조사에서 언제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경이로운 섬이자 핫플레이스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제주가 크게 선망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청정 자연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고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도지사로 일하면서 무엇보다도 도민과 함께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제주의 다음 세대인 청년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넓히는 일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즉 자연을 지키고 인재를 키우는 것만이 제주의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 외국 자본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과감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청정 제주를 위한 송악선언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통해 남아있던 난개발 문제들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쓴 결과 2030 탄소 중립 실현에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전환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선도기지인 제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 실천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문을 연 제주 더 큰 네일센터에서는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견학과 벤치마크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오랜 고통과 갈등 치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제주 사산과 강정마을 회복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사산특별법의 전면 개정으로 진정한 해결에 기반을 마련했고 강정마을 상생협약으로 화합의 길을 넓게 열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앞서 준비하고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고난들을 다 버티고 이겨내신 도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삶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 한 사람도 뒤처져 있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갖추겠습니다. 제주 관광 회복에 대비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제주의 경쟁력을 키우고 역동성을 살리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제주도민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며 누구나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곳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가장 중점을 뒀던 일들이 결국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줄 세우기 또는 공사 구분이 안 되던 공직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제가 도민들에게 했던 가장 큰 약속이고요. 이 기반 위에서 제주의 청정자연을 지키고 특히 중국 자본을 비롯한 외부의 난개발 자본으로부터 명확한 제주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원칙을 세웠던 것, 그리고 제주의 청정자연은 당연히 탄소 중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뒤늦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는 10년 앞서서 탄소 중립섬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과 연관 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제주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섬, 그리고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인재가 없어서 산업이 계속 취약한 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내일센터와 청년센터를 비롯해서 청년들을 취업과 창업의 현장에까지 우리가 연결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결합된, 그러니까 강력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을 이미 3년 넘게 실질적으로 이끌어왔고 이게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꼽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주의 이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순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처 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불안을 겪었던 점.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뒤늦긴 했지만 저희들이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걱정 없는 섬을 위한 실천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풀려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원희룡이라는 도지사와 함께한 시간, 또 원희룡이 불출마한 제주를 생각하면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특히 공직사회와 우리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관행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편가르기와 끼리끼리의 독식 문화를 또 후퇴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당을 떠나 투철한 공직에 대한 윤리와 제주도민에 대한 무한 사랑과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이 후임 도지사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을 지키고 탄소를 줄이고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것 외에는 제주의 살기 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들이야 달라질 수 있겠고 또 어떤 일에도 늘 또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개선된 그런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내년 도지사로 취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를 위한 제가 소속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절차도 이제 8월 말 9월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그거를 위한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라고 이미 의지를 밝힌 이상 저는 모든 것을 쏟아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일과 도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힙니다. 네, 중요한 전제는 저는 도민들께 도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약속하고 취임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거취에 대한 결정을 하더라도 도정에 대한 차질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슨 날짜 택일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지사가 새롭게 부임한 지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도의회와의 11일 동안의 어떤 이 진행 절차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깊은 고뇌와 도정에 대한 책임을 나름대로
다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고, 만약에 거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정에 대한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할 수 있는 그 조치와 후속을 위한 마무리들을 함께 하면서 도민들께 밝힐 텐데요. 그 시간이 마냥 길어지진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진짜 중산층들까지도 벼락거지로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청년들이 인생 계획을 세우는 걸 절망으로 빠뜨린 이것을 교체하지 않고는 저 자신, 저 가족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닥치고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교체한 정권교체 위에 그럼 새로운 정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세상, 그리고 일자리와 내 집 마련에 희망이 없는 이러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혁신 프로그램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정권교체와 나라의 대혁신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 공항의 확장이라든지 정석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 제주공항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이미 다 방안으로 검토돼서 전문가들의 검증과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다 판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저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이 정부가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든 또 어떻게 추진하든 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또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그의 목표한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2015년부터 정부가 모든 절차를 거쳤던 것들이 그렇게 원점으로 뒤집을 만큼 대한민국이 엉터리로 운영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제가 훌쩍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제주와 소위 중앙이라는 것을 분리시키는 소외의식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주가 영원한 나의 고향이고 7년이라는 세월을 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제 공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진출한다, 활동을 확장한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도 앞으로 점점 더 그 많은 이해와 지지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장 뭐 정시에 출발하냐 마냐 이런 그런 기술적인 얘기들은 얼마든지 저는 논의하고 뭐 바꿀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또 국민들 앞에 자신의 자질과 자신의 역량,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통솔해 나갈 수 있는, 하나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검증도 받고 또 국민들과 함께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들어와도 저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여름, 가을, 겨울 거치면서 결국 국민들이 그리고 정치 상황들이 하나하나 그 결과들을 알려줄 텐데요.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나 감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8년치 이상의 정치적인 격변들이 여야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